전북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새만금 임대용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임대용지가 부족하고 국내 기업은 임대료가 외국 기업보다 비싸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국체전 둘째 날을 맞이해서 유도와 사격, 양궁에서 금메달이 나오는 등 전북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모든 혁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속내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장을 꿈꾸던 선임 교사와 교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이 고등학교는 지난해 혁신학교와 자율학교로 모두 지정받았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목표에 맞는 교사들을 초빙하는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돼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청이 160여 개 도내 혁신학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자율학교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는 학교가 자율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속내는 자율학교만 신청 가능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점수로 승진하는 교장 자격증제에 폐해가 크다는 판단하에 추진하는 것이지만 고참 교사들의 입장에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정상적인 절차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앞으로 신청학교의 50%까지 임명이 가능해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는 전면 확대를, 교총은 최소한의 적용을 요구하는 등 교원 단체 간 의견차도 커 앞으로 제도 시행에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의 값싼 임대용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용지가 턱없이 모자라고 국내 기업은 임대료가 외국 기업보다 비싸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생명식품 기업이 새만금의 공장과 연구소를 내후년까지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4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기업 측은 대중국 수출에 유리한 데다가 초기 부담이 적은 임대용지여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가 여러 면으로 훨씬 더 자본을 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새만금 산업단지의 임대 용지는 33만 제곱미터로 이미 입주 협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당장 2배가량의 임대 용지는 더 있어야 기업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임대 용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확보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의 임대 용지가 필요합니다. 임대료가 외국 기업은 1%, 국내 기업은 5%로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부 국내 기업들은 임대료 인하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입니다.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임대용지 입주 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국체전 둘째 날이자 주말인 오늘 곳곳에서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진안군청 역도의 유동주가 전북에서 첫 3관왕에 올랐는데요. 오늘도 전북 선수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순식간에 힘을 모아 수백 킬로그램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진안군청 역도 유동주가 다시 한번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인상과 용상 합계해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기세를 이어받은 전북 선수들은 오늘도 메달밭을 일궜습니다. 여자 유도 고창군청 하주희는 부산 선수를 한 판으로 누르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냥 저희 감독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감독님한테 꼭 이 금메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양궁에서는 금메달 3개가 쏟아졌고 수영과 공기소총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댄스 스포츠와 레슬링, 태권도에서는 금메달은 없었지만 은메달과 동메달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체전 뛰기 위해서 많이 준비도 했고 힘들게 해온 만큼 지더라도 그냥 후회 없이 시합 뛰고 나오자. 휴일인 내일 전북 선수단은 육상과 체조, 역도, 자전거 등에서 대회 기간 중 가장 많은 메달을 노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태조 어진 봉안 의례가 오늘 전주에서 재현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청 광장에서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 의식을 한 뒤에 팔다리를 거쳐 경기전에서 어진 봉안 의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태조 어진 봉안 의례는 1688년 태조 어진을 모사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져갔다가 다시 전주로 가져오는 과정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6.7%로 전국에서 대전과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14.2%였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각종 사고로 숨진 사람은 1,300여 명, 부상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망자의 경우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916명으로 70%에 육박했으며 익사가 116명, 추락사가 112명, 그리고 화재로 인한 사망이 4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한 집중적인 안전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가 가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원수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기존의 고산천뿐만 아니라 동상 저수지와 경천 저수지, 대하댐 소류지에서도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또 수자원공사가 45억 원을 부담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비상관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주 비빔밥 축제에서 세계 음식 창의 도시 5개 나라의 요리사들이 음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전주 비빔밥 축제에 터키,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5개 나라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참여해서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나흘 동안 매일 전주 한벽문화관 홀레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의 택시업체 한 곳이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업체 한 곳이 11월부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3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택시업체 3곳이 전체 직원 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전국체전 복싱 감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올림픽 복싱 메달리스트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3시쯤 익산의 한 전국체전 숙박업소에서 복싱 감독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북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